안녕하세요. 라리약사 유상입니다. 피디님 혹시 요즘에 빈대 뉴스 보셨어요? 너무 무서워요, 빈대. 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요즘 대한민국에서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빈대가 다시 나타나면서 빈대 포비아, 빈대 공포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식당과 술집, 고시원, 찜질방, 대중교통까지 다양한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빈대에 물렸을 때, 그리고 빈대가 생겼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빈대는 어떤 해충인가요? 빈대는 그 온열동물의 피를 먹으며 살아가는 아주 작은 곤충인데요. 빈대 유충은 한 2.5mm, 그리고 성충은 6 내지 10mm 정도 되고 다리가 6개 달린 작은 젓갈색 곤충이에요. 평소에는 이불이나 침대, 바닥 틈새 등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이게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면 이게 흡혈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베드버그라고도 불립니다. 빈대가 해충인 이유는 뭘까요? 먹이를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18개월은 생존할 수가 있고, 빈대가 이게 고작 2마리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90일 이후에는 성충 302마리, 알은 970개로 이게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게 빈대는 전염병을 옮긴 사례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만 흡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반복적으로 흡혈을 하는데 물리면 일단 너무 가려워요. 너무 가렵고 이게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드물지만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 빈대는 해충인 겁니다. 빈대는 사람 몸에 기생을 하나요? 이게 빈대는 사람 몸에 기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잘 때 이렇게 스르륵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서식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빈대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이게 침대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기도 흡혈 활동을 하잖아요. 모기하고 물렸을 때하고 빈대한테 물렸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모기에 물렸나 빈대에 물렸나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기하고 빈대는 둘 다 흡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흡혈한 자리가 빨갛게 붓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도 모기와 빈대가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모기의 경우는 이게 혈관을 찾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기는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 이곳저곳에 물린 자국이 남고, 빈대는 모기보다 혈관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 다리, 목, 손 등에 이렇게 노출된 피부에 일렬로 줄 선 것처럼 그렇게 정렬된 형태로 이게 물린 자국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크고 작은 흔적들이 여러 개고, 이 성충 빈대는 모기보다 7배 정도로 더 많이 흡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모기 물린 흔적보다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대에 물리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빈대에 물린 자궁은 일단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빈대에 물리면 엄청 간지러워요. 간지러우면 긁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처가 나서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이 간지러움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거 절대 참지 마시고 약국으로 가셔서 약을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을 가라앉혀주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인데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세트리진 성분인데 이거를 복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르는 항히스타민제 연고가 있거든요. 얘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성분을 보시면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스테로이드 성분하고 이게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아니라 이게 바르는 항히스타민제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연고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빈대 포비아 때문에 식약처에서 공고사항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식약처에서 공고한 바르는 약으로는 이 살리실산 메칠과 멘톨이 들어간 약을 바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정한 약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약 안에 아까 말씀드린 살리실산 메칠과 멘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고 바르고 했는데도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가 않고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일단 병원에 내원하셔서 처방을 받아 복용하시거나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집에 빈대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살충제 같은 게 있을까요? 아쉽게도 최근에 출현하는 빈대들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살충제에 다 내성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빈대를 죽일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빈대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전문 방역 업체를 불러서 방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빈대가 나타났던 옷이 있겠잖아요. 그 옷을 그대로 밖에 버리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빈대가 더 확산되는 경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고온 세탁을 하고 50도 이상의 고온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빈대는 고온과 아주 낮은 온도, 초저온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물리적 방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스팀 고열을 이용해서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를 해야 하고 이게 진공 청소기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빈대에 오염된 장소를 이렇게 흡입해서 빨아들이고 이 흡입물은 그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 이게 봉투에 밀봉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염된 옷이나 이불은 건조기를 이용하셔서 소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방제의 경우 일단 이제 빈대 서식지를 확인한 후에 환경부 허가 살충제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가 혼자서는 방역이 어려워요. 다 내성이 생겨버려서 그래서 꼭 전문 방역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확실히 빈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빈대 예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이 옷은 전부 삶거나 고온 세탁과 고온으로 건조하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게 택배 같은 게 해외 직구 택배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내 택배 경우도 요즘에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택배 물건을 집 밖에서 개봉해서 들여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보다 더 요즘에는 더 자주 이 침구나 소지품은 자주 털어주고 햇빛에 말려주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빈대에 물렸을 때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그 예방법, 그리고 이제 빈대가 나타났을 때 해야 하는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